작가분들 서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작업 알고 계신 건가요? 네, 아주 잘 알진 않아요. 그러면 간단히 그냥 편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 아마 또 하고 싶은 얘기도 가져오셨을 거고 작업 소개랑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네, 뻘쭘하게 그냥 최근에 하고 있는 전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장안평 사진을 찍다가 장안평의 도시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다가 제 가까이 있는 이곳 대부도도 곧 떠날 테니, 제가 3년째 머물고 있는데 곧 떠날 테니 이곳을 좀 기록해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간헐적으로 들다가, 제가 최근에 막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촬영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도라는 지역이 여행과 관련된 서해에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오러 오는 서해 하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부도라는 풍경을 조금 더 재미나게 기록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게 된 프로젝트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서브토피아라는 그 심도면 선생님이 쓰신 그 텍스트처럼 변두리의 풍경들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이곳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풍경들이 어찌 보면 한국의 어떤 변형된 도시 문화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도시인들이 어떤 여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풍경같이 보여서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런 모습들을 쉽게 여기서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풍경이지만 조금은 이질적인 풍경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진들을 지금 모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한 거는 작년 겨울 때부터 열심히 찍었고요. 그리고 앞 한 1년간 정도 더 기록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은 전시라기보다도 되게 완성도 있는 사진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변 가운데 있는 풍경들 이외에도 약간 끝에 있는 어떤 그런 선들이나 이런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냥 재미난 요소들을 좀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풍경들을 이렇게 네, 읽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혹시 그래도 신청하시면서 혹시 뭐 어떤 부분을 혹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심소민 선생님은 제가 원래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루시는 평론가나 비평가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청이 돼가지고 되게 반가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이용철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작업들이 되게 다양해서 현재에 맞는, 현재 제가 상황에 있는 것들을 주로 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꺼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네, 어떻게 더 발전시키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하루 종일 헤맬 것 같은 선생님들 작업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서 조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저 뒤에 있는 이제 좀 직물적인 작업하고 앞에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 풍경 작업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개도 굉장히 극사실적이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디테일들이 굉장히 정말 그 정보가 빼곡히 담겨져 있거든요. 앞에도 마찬가지. 저건 난개발의 풍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 뒤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더 미장센을 극사실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추상적인 그게 또 너무 극사실적인 추상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어떤 작가분의 생각은 뭘까 그게 좀 먼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조금 섬세하거든요. 네. 저는 사진 어떤 그 평면에서의 중심 부분 이외에도 주변부의 것들이 많이 합쳐지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끝에 있는 조그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조형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재미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풍경들은 저는 전경과 후경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평면적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단지 가운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면서 뒤에 있는 것과 겹치거나 혹은 이렇게 뭐 이런 직선들이 서로 겹치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풍경들과 어떤 화면에 관심이. 저쪽에 있는 이제 사진들은 배경은 따로 없이 이제 오브제가 드러나게 찍으셨고 나머지는 또 배경이 이제 함께 들어간 풍경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어떤 뭐 변화나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스튜디오 촬영 작업실에서 물건들을 모으고 촬영했던 건데 배경이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더라고요. 물론 중심부에 어떤 임팩트 있게 딱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 있지만 근데 주변부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심심하고 지루한 풍경처럼 돼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주변부 것들이 더 담기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과 어떤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어떤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개인적인 것들을 제가 만드는 것 혹은 이것들은 어떤 공통의 어떤 그런 도시 풍경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 이런 것들이고 평상시에 촬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도시를 찍거나 어떤 사진 작업을 할 때 물건이나 어떤 건물이 정 가운데에 있고 가운데 있게 찍게 하는 어떤 기념비처럼 만들면서 만드는 그런 유형학적인 풍경들이 이제는 재미가 하나도 없고 모든 작가들이 그냥 대부분 비슷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조금씩 그냥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런 도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 도로에 있는 이 작업이 저 작업 하실 때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전시의 주제가 보존 그렇죠. 이렇게 보존 과학실이라는 하나의 장소를 지금 작업의 하나의 소재로 두고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적,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유형학으로 잡히는 어떤 사물의 형태들이 되게 명확하게 여기서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작가분이 우선은 되게 괴로우실 것 같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 기계들을 피사체로 했을 때 나오는 작업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 되게 선호하는 최근 한 몇 년, 한 10년간 되게 굉장히 선호하는 잡지고 뭐 사진 잡지뿐만 아니라 여러 뭐 패션 매거진들까지 되게 그런 직물적인데 뭔가 사물성이 굉장히 되게 뭔가 그게 너무 과하지 않게 드러나서 마치 디자인된 것 같은 사실 되게 디자이너들도 되게 좋아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회화 작가들 보면 이렇게 그 기법을 이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왠지 어떤 사진을 부탁드려도 굉장히 이
훌륭하게 찍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도 이 작가분은 이렇게 사물을 기계를 직물적으로 하시는 분인가 보다라고 사실 이 작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제 어떤 미장센들도 적당한 그 구도에 이제 사실상 어떤 연극적인 상황도 충분히 관객들이 되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었는데, 원래 하시는 작업을 보면 제가 극사실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게 그 굉장히 과잉의 의도적으로 되게 과잉의 정보들을 저 안에 저는 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는 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진료의 표면들이 녹슬고 하는 그 표면들이 굉장히 이미 과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미학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이미 과잉이 있는데, 한번 과잉이 과잉이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서사에 대한 과잉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구성을 해서 안에 넣음으로써 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과잉 플러스 어떠한 역사적인 어떤 서사까지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또 의도적으로 되게 약간 좀 낡고, 그쵸, 좀 이렇게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떠한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사실 이중의 과잉이 저한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관객들이 저걸 보면서 이제 혼란스럽죠. 이 작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어떤 혼란스럽고 계속해서 이 그 역사의 층들이 막 녹으면서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풍경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드시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작업에서 관심을 두고 계신 어떤 그 현실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사진작가로서 재구성이 아니라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 더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업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접근이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구성으로 다가오는데, 여기 있는 작업은 저는 그래서 되게 쉽게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플했어요. 그냥 그쵸, 그리고 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만들려고 그냥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사실 큐레이터로서 가장 작가분들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그 보면은 왜냐하면 이미 전시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나 전시 안에서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비슷한 어떤 유행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계속 해마다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굉장히 플랫하고 막 추상적인 작업들이 많이 나오다가, 한동안은 또 막 최근에는 어떤 작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뭐 전시가 많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시공간에 대한 작업들이 저는 많이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공간을 기존의 어떤 가상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어떤 온라인에서의 사실 움직임이 사실 거의 현실을 대체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의 발언들이 공공 영역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공공 영역을 이루는 부분이 되고 있거나, 이런 그 흐름에 따라서 작가분들 작업도 사실 형식적으로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작업이 저는 좀 그런 흐름 안에 있는, 흐름 안에서 사실 뭐 이렇게 누구나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작업으로 보였고요. 하고 계신 작업은 되게 사실은 무겁고 진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진만으로는 아마, 그래서 저 작업은 책으로도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책으로 나중에 작업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저 직물적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저 안에 어떠한 서사들과 그 과정이 있는지를 관객이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저 작업을 온전히 시각적인 어떤 하나의 물질로서 경험하는 고, 그것을
그냥 감상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은가, 혹은 저 작업에 조금 더 뒤얽혀 있는 스토리들에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까, 이런 두 가지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전공을 하셨으니까, 근데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차적인 장치 같은 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사진은 사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의 어떤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차적인 것들에 대한 고려는 사진 작가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또 이거 보면은 여기 설치 작업도 있어요. 이거는 작가님 작업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좀 소통이 쉬운 방식의 전시를 여기서 지금 구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격차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그거는 커미션 워크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드렸고요. 네. 실제적으로는 작업하는 방식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장안평도 그랬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런 어떤 도시의 환경들을 직접 접하고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들의 모습들을 기록하는 방식들, 혹은 무언가를 줍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땀 흘리면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제 작업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네, 아까 서브토피아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 이 장소에서 보이는 저런 막 그 정신없는 어떤 그 이렇게 주변부에 누적된 모습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마 많이들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어느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카페 중심으로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진을 갔는데, 강진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어떤 굉장히 일제시대에 지어진 굉장히 예쁜 옛날 고택에 있는 고즈넉한 카페를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전원적인 풍경에, 굉장히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에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을 때 그 고즈넉한 고택에서 보이는 건 되게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서의 네, 여행을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최근에 카페가, 인스타그램에서 보이고 있는 이 카페가 왜 그 장소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지?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들이 위치한 곳들이 주로 뷰가 되게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앞에 강이 보이거나 산이 보이거나 조금 이렇게 예쁜 숲이 있거나, 굉장히 그런 어떤 환경들이 내가 어느 자연 속에 들어와 있고, 혹은 어떤 특별한 환경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오는 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풍경이고, 어디 교회 어느 지역이나 가도 볼 수 있는 우리 현실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익숙한, 가장 현실적인 풍경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서 이런 풍경들을 되게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되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여행하는 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여행에서 사실 배제된 얘기들이 이제 하고 계신 작업에 있는 풍경들인 것 같아요. 보고 싶지 않은 것들. KTX만 해도 KTX와 무궁화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무궁화는 너무 천천히 가서 오만가지 것들을 다 보면서 가서, KTX는 너무 빨리 가고 계속 불 속을 통과하잖아요, 터널을요. 그래서 별도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막 산속을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강원도에 도착해 있고 부산에 도착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이 환경을 조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고, 앞으로 그거는 저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 인스타나 어떤 디지털이 공간을 재조직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선생님 하시는 작업이, 거기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사실 우리가 더 배제시키려고 하는 어떤 영역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장안편도 그런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것 같고, 이 작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객에게 전달을 하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사진 다큐멘터리 기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예전에 뭐 재개발 지역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실 다큐에 한 장면을 많이 보여줘 왔잖아요. 그거하고는 또 명확하게 차별점이 있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관객은 그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시를 기획을 해보니까 익숙하게 도시 풍경을 봐왔던 관객들은 지금 새로운 어떤 여러 장르들을 다 함께 다루면서 다른 시각으로 이 풍경을 보고 있는 작가들의 시선에 대해서 사진 밖의 얘기로는 접근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작업을 봤을 때의 느낌, 아마 디스플레이를 벽면에 이제 뭐 이렇게 높낮이도 다르고 풍경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폭도 다르게 해서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풍경들이 사실 그렇게 막 굉장히 추하거나 흉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런 되게 삶이 보이는 작업들이고 저기 담겨져 있는 이제 정서인데 이 정서가 너무 막 노스텔지아적이거나 너무 뭔가 막 과거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서라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세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내용의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시에서 공간을 구성했을 때 더 좀 가벼운 방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약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자에 딱 정통 사진처럼 이제 거는 방식도 있겠지만 더 이렇게 전시 구성은 더 패셔너블하게 오히려 한다든지 이런 약간 좀 반대의 접근을 해서 관객들을 저 이야기 안으로 유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디테일이 많이 잘 보인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작가님 작품에서 굉장히 이렇게 부분적인 요소들이 되게 원경에 있는 것조차도 가까이 마치 맞닥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느끼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작가님한테 이제 오브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체의 풍경이더라도 하나하나의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접촉이 느껴지는 시선이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느껴왔었던 바인데, 장안평 작업 때부터 대부도도 풍경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뭔가 굉장히 진한 무거운 느낌은 또 계속 있었어요. 이 보존과학자 전시에서는 또 다르지만은. 그래서 말씀하신 반대로 아마 이 사진 외에 보이는 어떤 이야기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은연중에 이게 반영되는 것인지, 뭐 물리적인 색감 외에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사진 작업을 하시는 박소영 작가님도 좀 고민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소영 작가님은 이주민 관련한 어쨌든 뭐 인터뷰나 리서치를 통해서 인물 사진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이렇게 정말 지난한 과정 동안 이렇게 뭐 한 몇 개월 뭐 혹은 수년에 걸쳐서 그분들과 관계를 쌓고 결과물은 결국 인물 사진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 사진이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는가를 내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또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유사한 어떤 고민되는 어떤 방식일 것 같아서 한번 박소영 작가님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아님 너무하세요. 네. 사진 가장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제 어떤 공통점을 이게 느껴진다면은 어떤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재현을 굉장히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의 이제 그 재현의 방식에서는 완전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특이하게 대부도에서 이제 말 그대로 사부의 하와이에 어떻게 보면 정말 리저로 오는데 과연 이게 뭐 즐길 곳인가 이런 어떤 아이러니 이런 부분을 터치하시려고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보고 싶어만 하는 장면 외에 말씀하신 정말 보기 싫은 장면 이런 장면도 이제 재현하는 면에서 보여주셨는데 특이하게 시간과 장소가 저는 굉장히 사라져 있다라고 느꼈어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보도가 아니어도 정말 어느 한 지방의 변두리에서 봤을 법한 이미지 같다라고 느껴서 되게 시간과 장소가 사라져 있는 반면 왼쪽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빌드업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항상 그 화두가 되는 저 계속 생각하지만 시간과 장소와 그 리얼리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반된 시도를 하셨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 선생님 얘기한 거에 첨언을 하면은 굳이 그러니까 제가 대부도를 찍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대부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단지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부도라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뭐 어느 지방에 가도 다 이런 화성을 가건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한 모습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고 잘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사진 한 장 한 장들은 서사가 없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의 어떤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장면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촬영한 것이 이런 게 있으면 이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지 혹은 전시가 됐을 경우 옆 장면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상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하늘에 대한 하늘색이라던가 혹은 그런 약간 자연 환경을 이용한 라이팅 통해 가지고 분위기도 좀 맞추려고 하거나 극단적으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또 이제 뭐 그 여러 우리 과정들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제 작가님께서 뭐 장안평에 관한 리서치와 작업도 하셨었고, 혹은 어쨌든 개인 혹은 역사적인 어떤 내용이 담긴 그런 작업도 하셨었고, 또 대부도에 관해서 또 이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관된 어떤 태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환경에 따라 또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으로 또 다가옵니다. 장안평을 찍을 때도 그랬고 거긴 또 이제 도시에 있는 곳이고 또 여기는 또 이제 또 네. 도심에서 좀 벗어난 곳이기도 하고. 네. 찍을 때 항상 제가 그 염두에 두었던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화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가난해 보인다던가 혹은 뭐 불쌍해 이렇게 절대 찍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근데 어떤 그 상태의 모습 그대로를 약간 주변 중심부에 있는 것들 어떤 기계든 혹은 어떤 건물이든 오브제를 주변으로 해서 약간 좀 객관화시켜서 찍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진에서는 감정이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이니까 오래된 것들이 풍기는 노스텔지아가 있을 법하지만 그것들을 네 그렇게 찍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도에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달라진 점이나 이상한 점이 있나요? 비슷해요. 일단 낡고 오래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좀 촌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거기는 그쪽은 장안평은 오래된 기계가 있었다면 여기는 낡은 건물들과 뭐 이런 주변 바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런 건물들 이외에도 사람들 캠핑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혹은 펜션타운에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들도 몰카로 찍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면서, 네. 이 작업은 전시도 하셨던 거예요? 네. 임시장 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전시는 류가온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작아서 그냥 전형적인 방식으로 했었어요. 예. 그 사실 원래 이거의 목적은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단지 전시는 쇼잉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스펙타클한 것들을 작게 보여주니까 좀 아쉬워서 크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사진 작가분들 같은 경우 전시하실 때 사실 공간적인 한계도 예산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이 여기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100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160개 되는데 실제 전시장에서는 뭐 10점, 그쵸, 10점 많아야 40개 정도 들어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결국에는 그 전시회에서의 어떤 경험과 책에서 보는 작업의 경험이 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접근하실 때도 하나의 흐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개를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작업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찍은 것 같지만 저는 사진을 보면서 계속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계들을 특히 장안평 같은 경우 다 기계인데 되게 뭔가 유기적인 그러니까 사물이나 대상이란 차가움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 가건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최대한 그러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대상으로서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대상이 사물로서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정말 거리두기로. 그런데 되게 뭔가 희한한 그런 약간 이게 생명체 같기도 하고 나름의 이렇게 생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뭔가 아까 작가님께서 시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에서 그 시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시 안에서 좀 잘 살려보는 것도 특징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추상 약간 조금 이렇게 거의 좀 더 미니멀한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사실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이것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서로의 어떤 그 뉘앙스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인 특징들을 더 부각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에서 마음적이 아니라 열정을 고른다 그렇다면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같이 둘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옆에 이제 하나만 있는 걸 본다든지 이런 그 전시 안에서 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그 요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세요.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는 책도 굉장히 재밌어요. 전시를 좀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작가분으로 보이는 전시를 한다면 그 전시 안에서의 어떤 공간 안에서 대비를 주는 어떤 작업들과 그 공간 구성에 따라서 이 작품을 인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사물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말 물체 사물보다는 조금 생명력이 느껴진다는 말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고철이나 뭐 그런 거 혹은 그냥 나무 뭐 풀 그런 거일지언정 혹은 이제 쓰러져 있는 뭐 슬레이트판 일지언정 뭔가 이제 가까이 생명이나 캐릭터성을 가지는 어떤 인물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만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그렇게 또 느끼신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그냥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저는 작가님을 또 이제
봤단 말은 약간 이건 좀 이제 사적인 얘기 우리 안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따뜻한 그런 시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개입을 하게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사진이라는 게 정말 사실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나거나 개입되는 걸 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어떤 힘이 아닐까 또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authorship, 그러니까 작가님이 찍었다라는 이미지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카메라를 들고 저쪽에 가서 찍었을 때와 작가님이 저쪽에서 똑같은 빈티지 포이드를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을 다르게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때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하세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촬영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대상 앞에 딱 섰을 때 저걸 어떻게 찍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진 작가들이 대형 카메라 4x5로 삼각대 딱 세워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찍는데 일단 어떤 대상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들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각처럼 혹은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건물 안에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촬영할 때도 한 20컷 정도 찍은 것 같은데 가장 이렇게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 찍고 정면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하면서 조금은 약간 회화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보여주길 요즘에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그런 생각으로 촬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회화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회화처럼 보이는 데서 오는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그림과 사진을 얘기할 때 근데 사진은 그 엄청난 디테일과 세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뻥튀기 커졌을 때 오는 어떤 스펙타클이라던가.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이 미술에 대해서 저도 작가분들 작업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장르보다 저는 사진이 어떻게 될까가 이렇게 한편으로 우려가 되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나 조각은 이미 너무나 내 전통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떻게든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회화나 조각의 명분의 전통의 형식이라는 그 형식성으로 굳어진 것 같고 미디어 아트는 더 경험 중심으로 가겠죠.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겠죠. 이제 온라인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걸 또 공간 안에서 구현하거나 혹은 그 공간에서 경험하던 걸 이제 가상의 어떤 기술 기반의 장치를 통해서 또 공간의 어떤 현실감을 경험하는 작업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사진은 어떻게 갈까? 왜냐면 최근에 보통 사람들도 컴퓨터 사용이나 모니터 사용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니터 쓰고 있고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이나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대중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경험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다면 타 매체를 비교해봤을 때는 조각이나 회화 같은 경우는 정통성에 사실 되게 의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진의 어떤 미래 사진의 모습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 어떤 프레임 안에서의 미학적인 어떤 형식들 그런 어떤 디테일과 이게 더 강하게 갈까? 혹은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진 작업을 하면서 똑같은 현장에서 비디오 작업하는 사람들과 딱 붙었을 때, 혹은 무용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막 개입을 해가지고 할 때, 저는 단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냥 위트니스일 뿐인데, 무용이나 혹은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현실에 개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의 그러니까 흐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진가인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장안평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전통 매체이긴 하지만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이 구닥다리 같지만은 결국에는 요즘에 사람들은 사진을 볼 때 넘기기보다는 휙휙 그냥 이렇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읽는 습관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사진 보고서 2초 슉슉슉 넘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책을 통해서는 그 흐름들도 보이고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질감들, 사진에 표면이 없다고 하지만 표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지면서 이렇게 넘기면서 그러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더 하이퍼로 가다기보다는 조금 더 아날로그의 복귀가 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사진이 가지고 있던 여러 우리가 너무 가속으로 지나왔던 사진의 역사 안에서 조금 다시 재해석하고 재발견돼야 되는 것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사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작가의 작품을 봐도 요즘에 사진이 안 들어가 있는 작업이 없단 말이에요. 영상도 그렇고 건축가, 특히 건축가들을 보면 건축가들 작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이제 작품을 사진 작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구도는 건축가가 자기가 알아. 여기를 사진 작가를 찍어주면 내가 찍지 못하는 곳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최근에는 건축가들이 미술계에 있는 사진 작가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건축사진가라는 그룹들이 따로 있고 여전히 존재하죠. 그분들이 명성도 있어요, 건축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미술 작가들한테 자꾸 건축물 사진을 의뢰를 한단 말을 보면서 왜 그러는 걸까 봤는데 결과물을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질서를 파악하는 시선이 우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희가 막 이 작업들 보면서 이 대상에서 오는 우리가 이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미술계의 사진 작가가 그 건물을 그 공간을 인식하고 이걸 사진으로 기록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건축계에 있는 사진 작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름에서 오는 어떤 특별함을 건축가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제 사진 작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근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 기존보다 더 그러니까 스틸 라이프처럼 뭔가 그러니까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크롤하는 속도 속에서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소실되고 있는 감각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더 뭔가 어떤 정지됐을 때 어떤 순간을 인식하고 있는 감각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런 감각이 퇴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그 감각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작업들에 대한 어떤 해석과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좀 더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되게 극사실적인 어떤 그게 지금 구조로서 그게 이미지로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게 질서로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에 대한 이제 향후에 그 시선이 지금 이 현재 우리 세계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약간 그 지점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뭐 시기에 어떤 사진과 어떤 이미지에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 그런 김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어떤 회의를 하다가 김순아 작가님하고 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또 그 이미지에 어떤 생존 방식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김순아 작가님께서는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작업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요소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피력을 해주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들으신 바와 관련해서 또 어떤 부분 이제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글쎄요. 저도 사실 뭐 외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런 변화는 쉽게 읽혀지는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각적으로나 좀 텍스트라든지 어떻게 우리 인식 속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변화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어떤 변화를 우리한테 주는지는 좀 어떤 우리한테 어떤 익히기 아직 어려운 어떤 진동처럼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읽혀질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한 반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울림을 또 울림으로 반응을 하게 될지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뭐 생각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작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하던 거 계속 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아까 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일 수도 있는데 계속 다른 매체로 변환되거나 치환될 수 없는 그 본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치환됐을 때 사라지는 것들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데 더 실험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게 뭐 정리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조문희 작가님께서도 이제 그 지역적 정체성이나 이런 특정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진 기록 그런 작업, 그 사진에서 수정하고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피사체를 포착하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어떤 방식적으로 정정훈 작가님과 어쨌든 공유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어떤 차별점이 있거나 혹은 재현하는 있거나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사실 저는 사진이라고 분류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모든 작가들이 다 그렇긴 할 텐데 이미지를 만든다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진을 제가 기본적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우 작가님, 그러니까 기존의 사진 작가님들의 작업들을 보면 사실 어떤
시간들이 더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표면에서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제 작업에서 약간 그런 게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되게 좋게 보여요, 사실은. 근데 정정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시간이 축적된 거와 함께 그냥 화면 표면에서 느껴지는 질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더 시간만큼 쌓여 있는 느낌. 근데 거기에서 발현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짝이는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묵묵히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그 프린트돼서 완성돼서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는 더 그러니까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오히려 더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심소미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더 나온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많이 만지고 조작을 하는 반면에 그걸 고스란히 작가의 눈에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되게 좋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그 정정호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공통된 어떤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진 매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특히나 이제 심도 선생님께서 화두를 던져주셨듯이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사진 매체나 혹은 이미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정말 짧게나마 잠깐 질문거리를 가져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